안녕하세요. 반프로입니다. 이번 템플릿은 세금 계산서 발행부터 고객사별, 팀원별, 매출 집계까지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템플릿입니다.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고객사와 팀원의 통계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면 너무 편리하게 공유가 되고 사내에서 보고 시간을 매우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매번 엑셀로 통계 자료를 뽑아서 보고하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입금 상태를 추적하고 미수금을 관리하며 우리 각 팀원들의 실적을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올인원 비즈니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제 복잡한 엑셀 작업에서 벗어나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템플릿은 보여지는 화면과 같이 인터페이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인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설명과 마스터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이 마스터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의 페이지에서 모두 보여지게 만들어져 있는 방법과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에서 링크 데이터베이스로 불러와서 원하는 정보를 차트로 만들어 드리는 부분, 고객사 정보를 새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과 팀원별 어떤 매출로 어떤 내용들을 청구하고 대기 중인지 사항을 볼 수 있고요. 지난해 매출 기준 이번해 매출이 올랐는지, 올랐다면 몇 퍼센트가 올랐는지를 수식으로 표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총 누계 매출이 누적돼서 보여지도록 만들어 놨고요. 오른쪽에는 해당 기업의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행 진행 상태를 입력을 하고 얼마 금액이 언제 발행했고 입금 일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표기해서 트래킹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부터 세부적으로 어떻게 페이지를 만들었는지를 하나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이용 안내를 클릭을 하시면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온 원본 마스터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데이터베이스를 매번 분리돼서 만들어 놓고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를 관계형으로 만들어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밖으로 이렇게 불러와서 표현을 했는데요. 노션 업데이트가 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한 곳에서 데이터베이스 명이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서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간소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분리된 데이터베이스에 익숙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바꾸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 형식들을 지워보고요. 한 페이지에 나올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생성을 하냐면 새 데이터베이스 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비어있는 데이터베이스 새로 만들기 때문에 이걸 누르고요. 새 데이터베이스 소스가 생성이 됐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형식을 정해 놓고 저는 이렇게 노션 프로 데이터베이스 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탭별로 모두 제목을 보시면 다르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데이터베이스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확실히 한 번 더 확인한 방법은 설정을 누르시면 데이터베이스 소스 관리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이곳에 데이터베이스가 총 4개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데이터베이스 소스 추가를 눌러서 앞서 했던 방법대로 추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원치 않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주로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세금 계산서 발행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고객사에 관련된 세금 계산서 품명에 대해서 제목과 현재 이 세금 계산서 발행할 내용이 준비 중인지, 청구 발행 내용 중인지, 세부 협의 중인지, 입금이 완료됐는지 아니면 이 자체가 중지된 사항인지를 상태값을 변경할 수 있고요. 고객사가 정해지면 자동으로 롤업 기능을 통해서 팀원이 이렇게 자동 불러와집니다. 물론 롤업을 쓰지 않고
원하신다면 수식을 통해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 계산서 품목명이 유형이 용역인지 물품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액. 물론 이 청구액은 VAT 별도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10%가 자동적으로 계산되도록 수식화해 놨고요. 계산서 발행을 했다면 그 발행 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부 협의가 끝나서 청구 발행이다. 그럼 청구 발행을 하고 발행 일자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유료 버전 계정 분들에게는 자동화 기능을 통해서 청구 발행이 되면 자동으로 발행 일자가 입력되게 할 수 있는데 이번 템플릿에서는 제가 이 자동화 기능을 하진 않았습니다. 무료 버전을 이용하신 분들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 자동화 기능이 빠져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만약에 본인이 자동화 기능을 활용해서 청구 발행이 되거나 입금 완료가 됐을 때 청구 발행 일자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 입금 일자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동화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새 조건, 편집된 모든 속성, 조건은 상태가 청구 발행일 경우 속성 편집을 발행 일자가 날짜로 입력되게 해줘 라고 활성화를 누르면 이렇게 색상이 바뀌어서 자동화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청구 발행 하게 되면 이렇게 날짜가 추가된 걸 확인했습니다. 다시 청구 발행이 완료됐고 입금이 완료돼서 입금 일자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 번개 표시를 다시 한번 누르고 새 자동화, 편집된 모든 속성, 상태가 입금이 완료가 되면 속성 편집, 입금 일자, 활성화, 테스트를 해볼까요? 입금 완료가 돼서 입금 완료라고 상태를 누르면 네, 올바르게 들어갔고 이상이 없네요.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세부협의나 청구 발행을 했는데 부득이 계산서 발행 품명이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발행 중지 이렇게요. 그럴 경우 이렇게 지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럴 때도 자동화 기능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동화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죠. 페이지 편집된 모든 속성, 상태가 발행 중지나 준비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새 작업, 발행 일자 여기에서 선택하지 마시고 완료를 누르시면 발행 일자 지우기가 됩니다. 그리고 입금 일자 둘 중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시고요. 완료를 누르면 입금 일자도 지워지게 됩니다. 활성화. 청구 발행에서 제가 준비 중을 바꿔볼게요. 지워진 걸 확인하실 수 있었죠? 다시 이 부분을 발행 중지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발행 일자가 자동으로 지워진 걸 확인하셨습니다. 이 기능은 자동화 기능을 사용해야지만 되는 부분입니다.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렸으니 따라하시면 자동화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저희도 다시 삭제를 할게요. 다음은 두 번째 고객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고객사 데이터베이스는 앞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한다는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고객사 일을 하는 건지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고객사의 담당 팀원도 팀원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됐어요.
홍길동, 김길동, 최길동은 홍길동은 기업 1, 기업 7에 관계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죠. 더 이렇게 그러면 추가가 되죠. 그러면 고객사에 이렇게 홍길동, 최길동, 홍길동, 김길동, 홍길동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담당자가 한 명만 꼭 들어가게 해야 된다 경우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서 속성 편집, 제한 없음은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많이 입력할 수 있고요. 한 개 페이지 이렇게 하게 되면 only 한 번만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업무를 해봤었을 때 고객사의 담당자가 정부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아닌 제한 없음을 선택하고요. 그래서 기업사의 고객사의 구분은 개인 고객이 아닌 기업 고객이고요. 담당자는 이렇게 최길동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3,000명 이상의 규모고요. 담당자는 박노션이고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번 해에 기업사의 매출이 얼마이고 지난해는 얼마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 총 누적액은 얼마다라는 걸 수식으로 표현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관계사와 연결된 팀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팀원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팀원들입니다. 팀원의 현재 상태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근무 중인지, 휴식 중인지, 퇴사인지, 휴가인지, 그리고 입사일을 넣습니다. 팀원 이름과 업무 아레나를 적었고요. 전화번호, 이메일, 그리고 이 팀원이 어떤 고객사를 담당하고 있는지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홍길동 담당자가 이번에 얼마를 매출을 하고 있는지, 지난해는 얼마를 했는지, 그래서 총 누적액이 얼마였는지를 이렇게 수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수식들은 크게 수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한번 수식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테스트 해보시면 좋고요. 예전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렸지만 반드시 이렇게 속성을 복제를 하세요. 그래서 백업을 해놓고 수정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상 없이 다 테스트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백업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어떻게 정보들이 입력되어지고 어떻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렸고요. 구성이 어떤 식으로 표현됐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고객사 매출 현황에 관련된 차트는 고객사 보이시죠? 고객사 데이터베이스를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불러왔습니다. 불러왔는데 우리가 차트로 불러왔습니다. 레이아웃 차트로 불러왔고요. 이 차트의 Y축은 이름별, X축은 고객사들의 누적된 매출액입니다. 총 누적된 매출액이 불러와지고요. 제가 이렇게 속성을 좀 더 추가해서 점점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 설정해 보시면 기준선이라고 있습니다. 기준선은 뭐냐면 차트에서 일정 부분 저는 1,000만 원까지였는데요. 1,000만 원까지는 최저 매출액이라고 빨간색으로 표시해 줘 라고 했고요. 색상은 이렇게 편하게 마음에 드신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준선 추가를 해서 우리가 고객사의 매출을 고객사별로 했었을 때 3,000만 원 기준을 표준 매출액이라고 하겠다. 이 선을 넘는 기업이 어딘지, 못 넘는 기업은 어딘지를 알 수 있도록 차트에 이렇게 기준선을 추가했습니다. 기준선은 여러 번 추가할 수 있고요. 무료 계정에서는 이 차트를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어서 제가 한 개만 넣고요. 여러분들이 고객사 데이터베이스를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불러와서 여러 차트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연도별로도 할 수도 있고요. 지난해와
이번 해를 비교해 가지고 차트를 이렇게 꺾은 선 또는 막대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차트에서 색상도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수정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세부 데이터베이스 차트 설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탭을 누르면 여기는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앞서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에서 단지 표 형식으로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객사 정보를 추가하실 경우 여기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기업 고객이고요. 담당자는 김길동으로 할게요. 그리고 기업 나이는 직원 수가 600명 이상 되고 이 기업의 담당자는 담당자 정보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아직 저희가 세금 계산서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매출은 0원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업들의 실제로 세금 계산서 하는 일을 입력을 해 볼게요. 신규로 생성을 원하실 경우 이렇게 파란색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아래 신규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누르셔도 됩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어떤 품명인지를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고요. 유형은 용역이겠죠. 물품을 납품하신 분들은 여기에 물품이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느 고객사에 해야 되는지를 적어 볼게요. 제가 테스트로 적었던 기업 라인 적고요. 그렇게 되면 롤업으로 우리가 앞서 김길동이라는 분을 팀원으로 배정을 했는데 배정된 김길동 님이 자동으로 불러와지죠. 그리고 현재 이 상태는 준비 중이 아니라 세부 협의 중입니다. 청구액은 100만 원이라고 적어 볼게요. 그렇게 되면 부가세 10%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세부 협의가 완료가 돼서 청구 발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불편하시더라도 청구 발행을 날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목록에 준비 중이거나 세부 협의 중이거나 청구 발행 중인 세금 계산서 발행 품명들이 이렇게 리스트에서 나옵니다. 완료가 되고 한 것들은 여기에 나오진 않고요. 만약에 시스템 유지 보수 한 달 건 이 부분 청구 발행이 입금 완료로 바뀌었다 하게 되면 매출에 합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차트에도 적용이 됩니다. 물론 우리 김길동이라는 분의 매출, 이번에 매출 숫자도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누적 매출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김길동 님의 기업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김길동 님의 정보와 매출 내역 그리고 김길동 님이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 정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팀원별 매출 현황에 근무자로 체크를 하면 근무 중인 팀원만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 필터 아이콘을 눌러서 상태값이 근무 중이신 분만 표시되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고요. 만약에 휴가자만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세보기 추가 어떤 형식으로 보여주고 싶으신지 선택하시고요. 저는 표로 해볼게요. 팀원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걸 불러오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팀원 중에 필터를 걸 거예요. 상태가 휴직이신 분만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러와지고요. 속성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클릭해서 숨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고객사 세금 계산서 및 팀원별 매출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노션 템플릿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조직 관리자들이 이 페이지만 들어왔을 때 우리 팀원의 매출 현황 상태와 기업들의 매출 현황 상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 놓는다면 매번 이것 때문에 회의 시간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엑셀 작업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업무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템플릿을 많이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도움되는 템플릿을 제작해서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